책을 쭉쭉 읽어내고 글도 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를 성장시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의지만 가지고 달라들어서는 여러분들 폭망하기 십상입니다. 이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남들처럼 책을 쭉쭉 읽어내고 독서를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한 단계 이루어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 여러분들 다 시도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우선 기본적으로 책이 일단 잘 안 읽히고요. 어려운 책을 만나면 이건 완전 난공불락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극복하기가 정말 힘드십니다. 그냥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 몇 사람이 같이 하시면요. 문제 극복하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책 욕심은 정말 많은데 책을 보기만 하면 졸려. 심지어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강하지만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어. 또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고 책을 선택해서 읽긴 하지만 확신이 없어. 자, 우리 이런 경우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책을 잡고 읽기는 시작했는데 졸린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동자를 행의 좌에서 우까지 쭉쭉 눈동자를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책 읽는 습관이 완전히 붙은 사람은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면 단어 단위로 초점이 촉촉촉 맞아서 이렇게 자기에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눈동자도 움직이죠.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단어가 쑥쑥 들어오니까 졸릴 여과가 없어요. 또 졸릴 이유 다른 한 가지는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일단 책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지루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졸릴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눈운동 독서법이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맥락 독서법이라고 내용을 문단 단위로 쭉쭉 파악해가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이 졸린 것이 아니라 점점 재밌어지고 여러분들은 유능한 독서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막막해요. 내가 책을 선택해서 서점에서 사긴 했는데 읽다가 보면 확신이 안 들어.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책은 좋은 책일까? 등등의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일단 자료조사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자료를 3배수 정도 조사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선별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책을 고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이렇게 자료조사법을 알게 되면 그냥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서 우연에 의해서 그 책을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 작은 주제와 관련해서 두세 권, 많을 때는 5권까지 동종의 책을 선택해서 소위 모아 읽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금 수준 높은 독서의 길로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 팁을 살짝 전해드리면요.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과 관련된 일종의 공부책이죠. 그것을 한 권 갖고 다니심과 동시에요. 친구책, 수필도 좋고 소설도 좋고 자기가 그것을 읽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책을 항상 2권 같이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독서를 하시지 않습니까? 독서가 점점 즐거워져요. 한편으로는 친구와 대화하고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실 테니까요. 글쓰기는 조금 더 난공불락입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공부부터 내가 하면 내가 글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아. 방법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글쓰기를 잘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일기는 거의 매일 쓰는데 좀 나의 감상이나 또는 어떤 책을 읽고 독후 감상록 같은 걸 쓰려고 노트북을 켜기만 하면 머리와 손가락이 완전히 정지해버려. 뭐 이런 분들 사실 많거든요. 우리 대부분 그렇죠. 방법을 알고 한 단계 극복을 해가면 글 쓰는 거 사실 여러분들 모두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블로그에 일주일에 2-3개 이상 글을 올리고는 있어. 사진도 올리고 예쁘게 해서 정성스럽게 시간도 많이 투여해서 하고는 있지만 내가 올린 블로그의 글이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정말 한 편도 없어. 글을 쓰긴 쓰지만 항상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블로그나 카페나 등등의 SNS를 통해서 글을 다양하게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만족도는 정말 낮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서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정말 막막해요. 자, 이것 역시 당연히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요,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사실 아셔야 돼요. 요거는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일정한 서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습관이 여러분들 몸에 붙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일단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글의 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제가 글 쓸 때 제일 강조하는 거는 333의 법칙이라고 제가 칭하는데요. 1, 2, 3, 3개죠. 1 안에 동그라미 3개. 각각의 동그라미에 대시로 2개나 3개의 내용, 이렇게 무엇인가를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몸에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글을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적이고 조리 있고 설득적으로 쓰는 그런 능력이 몸에 점차 붙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글쓰기의 수련은 매일 한 문단 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A4 1쪽 글쓰기 연습 단계를 거쳐서 2쪽 글쓰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은 4쪽 쓰기 단계로 나간답니다. 이게요, 다 합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서 현재의 글쓰기에 그다지 유능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풀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iCan 유튜브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련하실 수 있어요. iCan 유튜브 대학이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지금 8,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900여 분이 등록을 하셔서 현재 600분이 남아서 즐겁게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iCan 유튜브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www.ican.co.kr 들어가시면 상세한 소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선택이 이것이라면 주저 말고 등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오실 동료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기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iCan 유튜브 대학에서 다 함께 화이팅!